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벌써 3월달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 달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4월달에는 조금 더 나은 시간이 되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거의 막판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빠졌고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 하락이 나왔고 3월 마지막 날 306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2% 하락이 나왔고 95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G화학 마찬가지로 오늘 0.4% 하락이 나왔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앞선 삼성전자와 현대차 조금은 동일한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4%의 상승과 함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더욱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어제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성장주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금융주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보자면 간밤에 또 채권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마지막 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부터 매도의 폭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후장부터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다시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이어서 LG화학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반대로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3월 24일부터 기관들은 조금씩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6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9거래일째죠.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5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성장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금융주 그리고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 카카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불매운동도 일어났고 그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2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하나솔루션, SK, 하나시스템, 한정 KPS,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를 앞두고 기관이 조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한 가지 주목해볼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봐야 되냐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향후 실적을 전망해 볼 때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던 당일보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던 그 당일 이후 조금씩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동일한 날짜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반도체는 다소 부진하지만 모바일 쪽이 선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모바일이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갤럭시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 3월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즉 1분기 말부터 출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월달이 아니라 1월달부터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현상,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전, 스마트폰, 다양한 곳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못 미치더라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실적을 토대로 다음 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연말까지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2분기 이후부터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스틴 공장도 그동안 이상 한파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되었었는데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1분기보다는 우리가 2분기,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주목해볼 이슈, 바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권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기존의 3, 4조 달러가 아니라 2조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 될 것이고, 또 하단을 보시면 도로, 항만, 상수도 개선, 주택, 통신, 제조업 육성, 이런 물적 인프라를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규모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즉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규모 측면에서 우리가 꾸준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집중해보고 그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채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3월달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이 불안정했던 한 달, 이렇게 이번 달을 정리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면 특히 이번 3월달,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물 채권금리가 최근에는 1.75%까지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의외로 3월 말에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채권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생기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1.75%,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이 요동을 쳐야 되는데 조금은 안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채권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장은 내성이 생길 것이고 이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용인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금리가 상승한 이유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권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 초반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만큼 상승이 나올지 혹은 그 이상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에 따라서 다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은 내성이 생길 것이고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용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 주목해볼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달에 기대가 되는 이유는 지난 3월 11일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약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이 4월과 5월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난지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이치은행의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미국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와 함께 4월달 이슈, 그동안 우리가 3월달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3월달 대비 4월달에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구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해 본다면 충분히 웃을 수 있는 시점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월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76%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다른 말로는 시장 전망치인데 이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영업이익 상승 이 부분의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가 있었는데 이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76%까지 증가가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2분기에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나아가서 3,400포인트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 외에도 그 외의 종목들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것은 LG화학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소재, 케미칼 쪽이죠. 영업이익 약 8천억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는 약 1350억 정도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영업이익이 1300억이다. 조금은 기대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1년 전체로 봤을 때 흑자를 달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에 지금 1300억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1년 전체 동안 처음으로 흑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LG화학의 실적 발표도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SDI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다소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1,5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도 마찬가지로 중대형 전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흑자를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1분기의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거나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수를 주면서 항상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달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4월부터는 새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내일부터 새롭게 다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